여성 트롯 대전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바로 미스트롯4와 현역가왕의 맞짱이 예고가 되어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현역가왕3가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스트롯4와 현역가왕3에 등장하는 출연자들에 대한 반전까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라이벌은 앞선 시리즈의 주역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어느덧 이 정말 여러 번의 이 라이벌 경쟁이 또다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스트롯4는 12월 18일 포문을 연다. 원조 프로그램답게 일찌감치 첫 방송 날짜까지 공개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돌입을 하였다. 역시나 방송인 김성주가 이번에도 MC 진행을 맡게 되었고 장윤정이 심사위원이자 마스터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트롯3의 주역인 김용빈과 손비나가 스페셜 마스터로 힘을 보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장윤정 씨가 또 심사위원 마스터를 하니까 지겹다, 안 보고 싶다 이런 지금 또 평이 온라인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의 상징이 되었다 보니 아마 어쩔 수 없이 제작진이 계속해서 메인 MC 그리고 메인 심사위원 마스터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용빈 가수와 손비나 가수가 스페셜 마스터로 힘을 보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의아하죠? 김용빈 가수는 1등 진 그러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손비나 가수는 2등이잖아요. 그럼 2등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3등인 천록담 가수도 나올 수 있고 막말로 탑7 가수도 마스터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김용빈 가수와 손비나 가수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닌단 말입니다. 그것도 TV조선에서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1등 가수인 김용빈 가수를 홀대한다. 왜 손비나 가수가 항상 세트처럼 붙어 다니냐? TV조선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출연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방송 분량을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미스트롯4가 이번 시즌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변화를 줬죠. 참가자들의 나이 제한도 폐지했고 연령대를 다양하게 했는데 2년 전 방송된 미스트롯3가 유독 10대에서 20대 어린 참가자들의 돌풍이 거셌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분위기에 대한 호불호도 엇갈렸죠. 새로운 얼굴이 발굴된다는 측면에서는 신선했을지 모르다. 세월의 풍파와 연륜이 노래에 고스란히 스며드는 트롯이란 장르를 고려했을 땐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참가자들을 원한다라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 현역가왕3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가왕2의 주역들이 대거 참여한 한일가왕전에 이어 한일 탑10쇼가 활발히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현역가왕3의 정보 공개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부러 찔끔찔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현역가왕3 역시 연말로 첫 방송을 계획 중이다. 진행은 앞서 시즌 1, 2를 책임졌던 방송인 신동엽이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불후의 명곡 장수 MC를 맡으며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난 2시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미스트롯4와 현역가왕3 모두 다 폭망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이 기사를 보면 트롯 예능 전진할까? 후퇴할까? 트롯 예능은 2019년 가수 송가인을 배출한 미스트롯을 시작으로 2020년 미스터트롯이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 걸출한 스타들을 탄생시키며 전성기를 누렸지만 어느덧 7년차에 접어들며 그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수치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미스트롯 1에서 3까지의 최고 시청률은 18.1, 32.9, 19.5%를 기록했는데 미스터트롯 역시 시즌1이 35.7%로 가장 높은 최고 시청률을 거뒀고 그 이후에서도 24%, 19.1%로 선전했지만 각각 시즌2로 대박을 낸 뒤 시즌3가 남녀 오디션 모두 20%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 역시도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땐 대단한 성과이지만 앞선 시즌과 비교한 주관적 성적표에서는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현역가왕도 비슷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성 편이었던 시즌 1의 시청률은 17.3%였지만 현역가왕 2인 남성 편은 13.9%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때문에 미스트롯4와 현역가왕 3는 각 방송사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 시청률이 계속 아래로 향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시즌5 계속하여 제작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아니, 무난하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오디션 예능의 수명이 3, 4년 정도라고 합니다. 슈퍼스타 K, K-팝 스타 역시 딱 이쯤 때부터 지명도가 떨어지며 스타 배출이 어려워졌다고 해요. 이렇게 볼 때 트롯 오디션의 생명력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시리즈가 벌써 4번째고 남성 시리즈가 3개, 7개의 오디션을 보낸 것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 현역가왕도 벌써 3번째잖아요. 그러니 상대적으로는 수명이 길지만 트롯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짝 인기를 누리던 장르가 아니라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던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인데 게다가 이 트롯이라는 것 자체가 중장년층이 이것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TV 채널 주도권을 쥔 세대와 직결되고 이것 때문에 트롯 오디션이 대다수의 드라마와 예능 시청률이 불과 5% 미만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10% 이상의 두 자릿수 시청률을 거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인물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 시즌마다 출연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실력과 사연이 다를 뿐이다. 앞선 시즌 역시 트롯이라서 본다기보단 임영웅, 송가인, 박서진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참여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미스트롯4와 현역가왕의 진짜 라이벌은 서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며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송가인, 양지은, 홍지윤, 전유진, 김다연, 정서주 등 각 시즌마다의 우승자들이야말로 이들이 뛰어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트롯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존 가수들을 지지하는 팬덤의 이 마음을 얼마나 뺏어오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팬덤이 이제는 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수들이 나올 만큼 나왔고 기존 가수들의 팬덤이 새로운 가수들의 팬덤으로 이동을 얼마나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남은 미스트롯4와 현역가왕3에 등장하는 가수들이 풀어내야 되는 숙제라는 거죠. 결국 이 고인물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밥그릇 싸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암울하죠. 근데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특합니다. 모니카가 출산 3개월 만에 미스트롯4에 합류를 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 알다시피 안무가 댄서로 유명한 모니카가 미스트롯4에 마스터로 출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번 미스트롯4가 단순 트롯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까지 굉장히 눈여겨서 보겠다.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서 심사평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 미스트롯4가 단순 트롯이 아니라 댄스, 퍼포먼스에도 굉장히 무대 구성까지 살펴보겠다. 거기에 나이까지 어려졌고 제한이 없다 보니 이건 뭐 사실 트롯 아이돌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 이미 지난주 때 예선심사 녹화를 마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스트롯4가 이제 방영 코앞이 다가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미스트롯4도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만 현역가왕3가 더욱 심각합니다. 미스트롯4는 매일 떠들썩한데 현역가왕3는 잠잠하다. 방송이 코앞인데 이거 설마 신비주의인 거냐? 현역가왕3가 미스트롯4에 대비해서 굉장히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미스트롯4는 예고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월 18일 날 방송을 예고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식 홈페이지에 잔뜩 올라오는 미스트롯4에 대비해서 현역가왕3 쪽은 조용하다 못해
정막이 감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개월밖에 공개가 남지 않은 대형 트로트 오디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박서진, 진혜성, 애녹, 신승태,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탑7을 배출한 현역가왕2 종영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폐지설까지 나돌았죠. MBN이 무명전설을 기획 중이었기 때문에 현역가왕3보다 무명전설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무명전설은 MBN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현역가왕3는 또 여성 가수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다른 행보라고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다가 날짜마저 조정됩니다. 현역가왕3가 12월 달에 방송을 앞당겼고 무명전설이 내년 2월로 밀려버린 거죠. 경쟁 프로그램인 미스트롯4가 연일 기세를 올리며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현역가왕3는 홈페이지도 그 흔한 예고편도 심지어 메인 이미지도 선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유로 첫 녹화가 12월 18일 날 진행이 된다. 그리고 박구윤 씨가 심사위원에 합류한다. 이게 전해졌을 뿐인 거죠. 실제로 11월 12일 날 박구윤 가수가 현역가왕3의 심사위원이 됐다. 이것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왜냐면 박구윤 씨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출연자로 등장했던 가수인데 탑7에 선정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터로 나선다? 기본적으로 마스터로 나서려면은 미스트롯4 같은 경우는 김용빈, 손비나 우승자나 탑3 중에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박서진, 진혜성, 애녹 이런 가수들 사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탑7에 들어가지도 못한 전 시즌 참가자가 마스터로 등장을 한다?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첫 녹화가 오늘 18일 녹화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아하죠. 이런 행보에 대해 일부 트로트 팬들은 현역가왕3가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 내년 2월 남자들만 나오는 무명정설을 이미 예고한 MBN으로서는 가뜩이나 트로트가 식상하다라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하여 현역가왕3를 시즌 1, 2의 홍보를 최대한 자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상 본방송 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스타를 등장시켜 단숨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된다는 건데 이런 추측이 현역가왕3가 현역 가수들의 배틀이라는 점에서 제기가 됐다. 출전자 대부분이 무명인 미스트롯4와 달리 아이돌 등 특급 스타를 섭외하여 반전 재미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라고 보여집니까? 어차피 현역 가수가 등장하는 걸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미스트롯4와는 다르게 현역가왕3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수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스트롯4가 대대적으로 홍보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18.1%에서 32.9% 최고 시청률을 찍더니 1년 9개월 만에 돌아왔다. 50대 1의 경쟁률. 이제 방영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미스트롯4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역가왕3와 거기에 출연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3명의 가수들의 이야기가 이 미스트롯4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미스트롯4 12월 드디어 물불 안 가리는 여자들이 온다. 현역가왕3와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1년 9개월 만에 돌아오는 미스트롯4는 시즌1의 18.1%, 시즌2의 32.9%, 시즌3가 19.5%를 기록한 바 있다. 근데 왜 시즌2 때 유독 시청률이 많이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뭐 전유진, 김다현, 빈예서 이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 미스트롯 지금 엄청난 출신에 잘 나가고 있는 이 가수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시즌3 역시 마찬가지죠. 시즌3와 시즌2에 등장했던 앞에 말씀드린 그런 가수들의 기록적인 행보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프로그램이 바로 다름 아닌 현역가왕 시리즈가 된다는 거죠. 이번 미스트롯4는요. 최종 88팀의 참가자를 확정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50대 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이 제한 폐지와 함께 인생 2막을
트롯으로 열고 싶은 실버 세대까지 대거 증가했다. 아이러니하죠. 기존 미스트롯 시리즈는 뭐 나이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상 탑7 순위권 안에 올라가는 가수들 중에 10대 가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트롯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에 반면 현역가왕 같은 경우는 10대 가수들이 1등을 차지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스트롯 3 같은 경우는 10대 정서주 양이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서주 양이 지금 진이 되고 나서 16개월 연속 여자 가수상 1위까지 네티즌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각에서는 10대 가수들 좀 그만 출연시켜라. 10대 가수들이 나오니까 안 보고 싶다라고는 했지만 시청률 여부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승도 국민투표를 통해 10대 가수가 우승하는 현상이 이제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트롯마저도 아이돌들처럼 굉장히 연령대가 어려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들이 어려졌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력이 워낙 일취월장하고 나이가 10대임에도 노래를 또 잘 부르니 굳이 안 뽑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예전 미스트롯 시리즈는 10대 가수들이 우승은커녕 탑7에 들기도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터트롯 3를 통해 재조명받은 김용빈, 손비나의 영향으로 현역 트롯 가수들의 지원이 줄을 이었다.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들었던 현역 가수들도 미스트롯에 도전장을 던졌다. 그렇다면 반대로 현역가왕2에 등장했었던 많은 여성 가수들의 등장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미스트롯4 제작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추어와 함께 경쟁해야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연차가 많은 기존 가수들은 도전을 꺼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스트롯4에는 현역 가수 구분 없이 이른바 네임드 가수들이 도전하여 굉장히 놀라웠다. 하지만 경력과 인지도가 높은 가수라고 하여 무조건 합격되는 것은 아니다. 미스트롯4는 미스트롯 시리즈 4번째로서 결국에는 굉장히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방송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후속 방송 프로그램 전부 다 시청률이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마지막 미스트롯 3 때의 19%대의 시청률보다도 하락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는 이 시리즈가 종결되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스트롯에 등장했었던 앞에 말씀드린 이런 많은 가수들 중에 현역가왕으로 그 방향성을 돌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정서주 양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많은 가수들 중에 2위를 차지한 가수가 바로 현역가왕2의 지금 이 아성을 만들어낸 현역가왕 시즌1의 마이진 씨입니다. 이 마이진 씨가 정서주 양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2위권을 지켜오고 있는데 놀라운 건 3위를 차지한 빈예서 양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2위를 차지한 마혜진 씨와 경력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저는 못해도 정말 수배 난다 생각하거든요. 한 4, 5배 나지 않겠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데 이 빈예서 양이 불과 17,000표 대 14,000표대로 불과 3,000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금이 몇 달 동안 정서주, 마혜진, 빈예서로 이어지는 3강 구도가 계속해서 경쟁 구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 4위에는 김다현 양이에요. 김다현 양은 현역가왕에서 마혜진 씨보다 순위가 높았던 2위에 랭크됐던 2, 3위에 랭크됐던 마혜진, 김다현 이 두 가수가 지금 다 이 빈예서 양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또 다른 우승자인 양지은 씨조차 사실 저 순위권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빈예서 양이 지금 3위를 차지하면서 정서주, 마이진, 빈예서 3강 구도를 벌써 몇 달 동안 이어나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더트롯쇼에 나와 있는 이 공식 영상들을 쭉 살펴보면 이게 바로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요번 더트롯쇼 10월 27일 방송편 되겠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보시면
이찬원 가수가 컴백을 해서 부른 노래들이 있습니다. 이게 막 3,900회, 1,600회 이런 시청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놀라운 건 현역가왕 시즌1의 우승자인 전유진 양이 조회수가 그냥 네이버 TV로만 말씀드릴게요. 401회를 기록했습니다. 401회. 근데 왜 이게 놀랍냐? 그 밑에 있는 빈예서 양의 미모사 노래 무대가 785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연인가? 그냥 전유진 양의 이번 네이버 TV 조회수가 적은가라고 하기에는 옆에 있는 미스터 트롯 3에서 화제를 불러왔던 박지우 씨가 216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스터 트롯 3에서 굉장히 활약했었던 이 오유진 양이 159회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빈예서 양이 785회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빈예서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탄생할 수 있었음에도 미스트롯 시리즈에서 굉장히 홀대를 했다. 아마 단 몇 년의 시간만 흐르면 빈예서 양이 결국 여자 트롯 가수의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다. 근데 벌써 그날이 왔다라고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785회입니다. 그러니 이 빈예서라는 어린 소녀가 벌써 이 전유진 양의 바톤을 이어받을 그런 스타급의 가수로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빈예서 양이 미스트롯4에 그럼 출연을 하겠느냐 말씀드렸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할 리가 없고 무엇보다 현역가왕 시리즈를 만들어낸 서혜진 PD 사단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우리 여성 시즌의 우승자였던 전유진 양 못지않은 이 네이버 영상 조회수로는 전유진 양의 400회보다도 더 많은 조회수가 나온 이 빈예서 양을 차세대 스타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놓치고 싶어도 놓칠 수가 없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혜진 PD의 감은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의 흥행을 만들어낸 PD 아닙니까? 그러니 빈예서라는 스타를 놓칠 리가 없다. 근데 보세요. 이 전유진 양의 뒤를 잇기 위한 현역가왕 3를 장식할 이 많은 예비 스타들이 필요합니다. 전유진 양도 빈예서 양과 유사하게 미스트롯에서 홀대받았다가 팬들의 요청으로 인해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꾸준히 달려오던 중 이 미스트롯 시리즈와 결별하고 TV조선을 나온 서혜진 PD의 눈에 들어 현역가왕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빈예서 양뿐만이 아니라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미스트롯 출신의 가수들을 대거 영입해서 등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 현역가왕 3에 대한 이야기가 왜 놀랍냐면 장르의 제한을 푼다. 장르에 한계를 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작 방향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상들처럼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가수팀의 이 엄청난 J-POP 노래 장르로 인해 현역가왕 3조차 이제는 장르의 한계, 트롯이라고 국한 짓는 게 아니다. 특히 이번 현역가왕 3의 설명란을 보면 트로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명칭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 현역 가수들이 나오는 만큼 빈예서 양뿐만이 아니라 전유진 양의 뒤를 잇거나 또는 아성을 위협할 만한 현역 여자 가수들이 대거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빈예서 양이 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최근 제2회 박건호 음악회에서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했는데 이게 11월 19일 날 이 음악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남진, 알리, 박현빈, 강진, 진성, 한혜진, 나태주 이런 가수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10대 가수 단 한 명이죠. 빈예서 양이 탁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방송가에서는 스타의 탄생에 대한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미 현역 가수들 내에서 말이죠.
빈예서양이 현역가왕3에 등장할 것 같다라는 이 썰은 이미 현역가왕3가 발표됐을 때부터 쏟아져 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도 미스트롯4보다는 현역가왕에 등장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런 빈예서양의 활약이 최근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팬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이 빈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부산 콘서트 프리뷰 영상,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이 어린 친구가 이제는 그냥 어린 친구가 아니라 여자 가수로서 급성장하면서 딱 전유진 양과 비슷한 나이대에 지금 현역가왕 3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유진 양이 미스트롯에서 부당하게 탈락했을 때, 준결승 진출이 무마됐을 때의 나이대와 비슷한 나이대에 이 빈예서양이 딱 되게 되면서 현역가왕 3에 등장하는 이 그림 모양새가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다. 근데 여기에 빈예서양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스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미스트롯에서 정말 아쉽게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준 홍지윤 가수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K-탑 차트 트로트 여자 부문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서 1위를 탈환했거든요. 근데 홍지윤 가수가 최근에 문제가 많았죠. 소속사 이전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많았고 그 과정 중에 방송 활동도 분량이 줄고 행사 분량도 줄면서 약간 미스트롯 도전할 때의 그 폭발적인 반응보다는 사실 조금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한 번의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지윤 가수와 소속사 입장에서 미스트롯에 나갈 이유가 없죠. 이미 미스트롯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아까 미스트롯4에서 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랭크됐었던 가수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엔 오히려 역지사지. 현역가왕에서 탑7에 들었던 가수들이 미스트롯4에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미스트롯 시리즈에 나왔었던 가수인 홍재윤 씨가 교차 출연을 하며 오히려 현역가왕3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홍지윤 씨에게 이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 충분히 젊고 어리지만 아직 유명세를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만한 포텐셜이 있는 가수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3를 놓칠 리가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번 현역가왕3에는 홍지윤 가수를 비롯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김태현 양까지 빈예서라는 이 불세출에 또 한 번의 10대 우승자가 탄생을 할 것인가라는 기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가수들을 서혜진 PD와 현역가왕 MBN 제작진이 섭외를 한 것에는 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현역가왕3가 트로트로 갈 것인지 일본의 자매 프로그램을 비정통 장르의 경연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26년도에 열릴 한일가왕전 역시 똑같이 장르가 무너질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현역가왕이 이어온 것은 트로트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TV조선의 미스트롯, 미스터트롯과도 똑같죠. 자, 그러다 보니 이 트로트 경연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서 이 전유진, 마이진, 김다연, 국악, 트로트 이 가수들의 정체성을 띈 스타들이 탄생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은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가수가 참가하여 풍성한 한일전을 치를 수 있도록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작진으로서는 지금껏 시즌 1, 2 트로트로 가져왔던 정체성을 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의 팬덤이 여전히 트로트 팬들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현역가왕3가 트로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현역가왕3가 이 트로트 경연의 뼈대는 유지하되 내년에 방송할 2026년도 한일가왕전 무대에 장르 제한을 풀 것으로 내다본다면 이 팬들은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한국 경연에서는 주 종목으로 다툴지라도 잔치 같은 분위기의 한일전에서는 발라드, 팝을 불러도 이질감이 없다. 일본에도 트로트가 없고 엔카 가수도 뽑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현역가왕3 아마
트로트와 발라드와 댄스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총망라하는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하지만 경연 자체는 트로트가 되겠죠. 시즌 1에서 린 같은 발라드 가수가 아마 현역가왕 3에서는 대거